2025년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73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673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집행하느냐? 그건 아니죠.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누가 하느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국회 덮어보기. 오늘의 질문 클릭합니다. 국가 예산을 국회에서 분석한다고요? 일단은 이 국회 도서관에 왔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오면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신착 법학도서, 헌법의 탄생, 예산 춘추, 예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분석. 뭔가를 계속 분석하시네요. 이거는 보세요. 총괄 분석. 예산안 총괄 분석이니까 또 얼마 펼치자마자 숫자들. 이 수학책인가요? 와, 제 생각에는 지금 발행한 곳이 다 국회 예산 정책처거든요. 여기를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 예산 정책처로 한번 가볼까요? 정책 총괄. 자, 여기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관실. 안녕하세요. 어머, 관리관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잘 찾아왔네요. 네. 아니 근데 이름이 국회 예산정책처. 네. 그래서 국회에서 쓰는 예산을 네. 뭐 분석하고 집행하고 운영하고 이런 곳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국회뿐만 아니라 전 국가 예산을 다 분석하는 그런 의회 전문 재정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국가 예산이요? 맞습니다. 와, 그러면은 국가의 예산,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큰 단위의 액수가 나오는 거겠죠. 네, 올해 기준으로 국가 전체 예산은 약 673조 원입니다. 600조. 네. 공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공이 12개거든요. 12개요? 네. 그럼 볼 일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도 바로 나오시네요. 자, 그러면 네. 왜 국회가 정부 예산을 분석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이제 재정 민주주의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대표로 나왔던 문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가 없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사실상 이제 조세 법률주의로 확정이 되었었는데 이제 현대에서는 그게 더 확장이 돼서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국민의 대표가 그 내용을 심사하고 승인해야 된다. 예, 그런 원칙을 재정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의 돈을 넣을지를 결정을 정부가 하기 때문에 편성을 정부가 하는 만큼 국회에서는 그 내용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그게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이 네. 구현되는 원리라고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하는 일, 주요 네.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스텝이 내년도에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가 될 거냐. 네. 의외네요. 왜냐하면 세금이 얼마나 거칠 것이냐 이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국가가 성장할 것이냐, 경제 성장을 할 것이냐가 먼저 전망이 되어야 네.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부분에 정부가 집행을 하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 요 사야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25년은 벌써 이제 나왔잖아요. 네. 673조라는. 네. 그러면 이곳에서는 벌써 내년 예산을 준비하시나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그 9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국회 심사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을 다루는 건 9월부터라 생각하면 되네요. 저희 처는 제일 먼저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사실 7월부터 사실 이제 7월부터. 준비를 한다. 예. 꼼꼼히
꼼꼼히 분석하고 따지다 보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분석한 자료를 거의 한 20권에 가까운 봤습니다. 예, 예, 엄청난 그래프와 숫자와 맞습니다. 표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네. 이 보고서에서 내용을 다 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아. 예, 의원님들이 이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이제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다. 네.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장 최우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국정감사 때 막 질의를 하시고 하는 네, 거예요. 국정감사 때라든가 특히 예산안 때 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내십니다. 야, 근데 아까 저는 저걸 펼쳐보기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프던데. 어떤 사업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네. 내용을 일단 이해하시고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실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보고서를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국회 도서관에서 찾아봤거든요. 네, 네. 국민들도 원하면 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료인 거죠. 저희가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뿐만 아니라 저희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다 파일을 올려놓고 있고요. 네. 예산정책처에서 나오는 보고서만큼 굉장히 내용이 좋고 퀄리티가 높은 보고서가 없다라는 저희가 평을 좀 듣고 있어서 교수님들이라든가 네. 재정학회라든가 이런 학회 쪽에서 오. 저희 보고서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하러 가거나 이런 네.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를 내게 됐는데 토지 소유주하고 어떤 분쟁이 생겨서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회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토지 매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이 못 가는 건지 사실 그런 것들은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올라와서 그 사업 보고서를 쓸 때 현장을 살펴본 결과 토지 매입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내년도에 집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아. 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짚어내는 거죠. 출연자가 묻고 진행자가 답한다. 거꾸로 퀴즈. 제가 예산과 관련된 간단한 간단한 거 맞죠?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예. 자,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깎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첫 판부터 너무 어렵네요. X. X 틀렸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국회의 권한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석만 하는 건 아니었네요. 저희 예산 좀 늘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일반 국민들이 정부 예산 낭비를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저거 잘못 쓰고 있습니다.라고 신고. 네, 신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나 진짜 틀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저. 네. 예.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나,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 막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거를 집행하는구나라는 거를 잘 배워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라토너가 끝까지 잘 뛰려면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이 필요하죠. 국회 예산 정책처도 나라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 예산이 어떻게 분석되고 심사되는지가 궁금하다면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 자료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